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가을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활기가 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과 또 투자 시장 분위기 저 체크하고 가시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가 0.4% 또 한 번 하락했습니다. 연중 최저점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0.25% 그래도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0.2%가량 소폭의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시장을 좀 흔들었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하긴 했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또 한 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현재는 114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상승세 나타내서 1,63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19,2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만 달러 선까지 올라와 주긴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2만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는 1,33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리플은 또 한 번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0.45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0.6%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들은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들은 약보합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봐야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블룸버그, 파월 연준 의장의 암호화폐 발언.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암호화폐에 관한 발언을 크립토뉴스 헤드라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 블룸버그에서는 프랑스 중앙은행이 주최한 심포지엄 패널 토론에서 파월 의장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중하고 또 사려 깊은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의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책임 있는 혁신을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규제는 공정한 경제의 장을 만들고 또 동일한 리스크 관리, 동일한 규제가 암호화폐에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또 이 시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CBDC에 관한 발언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월은 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 추진을 위해서는 결국 행정부와 의회 모두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과정이 최소한 2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연준의 분석과 궁극적인 결론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직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페드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발언들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이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고 이 시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잡히는 대로 저희가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리플 CEO, SEC는 규제 깡패. 네, 오늘의 헤드라인이 조금 자극적이긴 하죠. 실제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SEC가 규제 법안에 혈안이 된 깡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 규제를 강제하려는 깡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EC의 법 집행에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은 의회이고 그 권한의 근거가 되는 1933년의 증권법은 투자 계약이 있는 것이 제일 전제라고 그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플이 증권 문제로 약식 판결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과 법률이 명확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리플사의 주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SEC가 법률로 정해진 권한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재판이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하위의 세 가지 테스트를 겪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테스트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테스트에 관해서는 시간이 된다면 제가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인터뷰에서 만약에 리플이 패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소송에서 SEC가 패소할 경우에는 리플사의 사업 기반이 대부분 국외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게는 유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미국 시장에서는 더 이상 진출을 하지 못할지언정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했고요.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이번에 패소하게 된다면은 이 리플사의 재판 결과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EC의 지나친 행동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만약에 패소할 경우 SEC의 이러한 행동은 더 증폭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제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재미난 사실은요. SEC의 이러한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 미국의 의원들 역시도 주의를 끄는 일로 이어졌다라는 건데요. SEC의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온 의원들도 있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서 지금 다들 관심 많으시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오늘의 코인에서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서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시죠.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라인 토큰 상장과 앞으로의 횡보. 네, 라인 토큰은 링크가 글로벌 거래소인 게이트.io에 상장했습니다. 이제 총 5개 거래소에 올라가게 된 거죠. 라인의 주식회사의 블록체인 사업 자회사인 라인테크 플러스가 28일 자체 암호화폐인 링크를 게이트.io라는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라인의 글로벌 NFT 플랫폼 자회사 라인넥스트는요. 이달 초에 글로벌 NFT 플랫폼 도시의 베타 버전을 선보인 후에 5만 명의 월렛 사전 가입자를 모으는 등 글로벌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라인 토큰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번째 이슈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